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공하는 우리 아이라는 커다란 주제 안에서 나도 잘하는 게 있다고요 라는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때 만났던 아이가 있는데요. 3살 된 남자아이였어요. 이름은 영훈이었고요. 영훈이는 안에서, 교실 안에서 놀이할 때보다는 바깥 놀이를 나갈 때는 정말 기쁜 얼굴로 제일 먼저 신발을 신고 나서는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영훈이와 함께 하는 가장 중요한 놀이는요, 공차기였어요. 그래서 영훈이는 바깥 놀이에 나가면은 항상 축구공을 먼저 잡고 그리고 나서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영훈이는요, 3살 된 남자아이였지만, 선생님께서 주시는 공을 발목을 돌려서도 찰 수 있을 만큼 공차기를 정말 잘 해냈었고요. 그리고 영훈이가 멀리 가는 공까지 달려가면서 공을 받아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훈이가 공을 차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거나 박수를 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서 영훈이를 데리러 오시는 어머님께는요. 어머님, 오늘은요, 영훈이가 공차기를 이렇게 멋지게 했어요 라는 말씀을 제가 흥분해서 드리곤 했었지요. 그런데 영훈이 어머님께서는요, 한 번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기보다는요, 제게 그런 말씀을 남기시더라고요. 원장님, 공을 잘 차면 뭘 해요? 공부를 잘해야지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경험했던 어떤 학부모님께서는요,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면서 제가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 교육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요리를 전문으로 배우는 학원에 등록을 하고 싶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리를 전문으로 배우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씀을 물어오셨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에 대해서 하나씩 여쭤봤지요. 아버님, 그러면은요, 아이가 지금 어떤 걸 가장 좋아하고 어렸을 땐 또 어떤 모습이었나요? 라고 말씀을 여쭤봤지요.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녀석이 위로는 지 누나가 있는데도요, 주방에 들어가는 걸 무척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누나는 주방에 들어가지 않는데 오히려 남자 동생이 오므라이스도 해주고 카레라이스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비빔국수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맛은 엄마만 못하지만 모양새 하나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어떻게 모양을 갖추는데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요. 집에 있는 야채를 잘게 다져서 비빔국수 위에 살짝 올려놓는 그런 센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렸죠. 아버님 정말 잘 되셨네요. 그렇다면 이제 아드님에 대해서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으시겠어요. 아드님이 좋아하는 걸 찾았고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았는데 게다가 아드님께서 그거를 하고 싶어 하시니 더 이상 무슨 걱정이 있으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님의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원장님 아들이라면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겠어요? 라는 말씀을요. 저는 순간 당황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아이를 성공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과연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요,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일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아야겠죠.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한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거를 갖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그 다음에 그 계획을 가지고 있은 다음에는 믿어야겠죠. 그래,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이라든가 시간을 투자하는 걸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네, 요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예전에 오로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성공하는 아이라고 생각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하워드 가드너라는 그 학자는요, 사람에게는 학습 능력 외에도 8가지 이상의 특별한 영역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라는 학자가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걸 이야기했었고요. 이미 학계에선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신체 운동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체 운동지능은요, 여러분들께서 열광하시는 김연아라든가 박태환 선수라든가 그 다음에 요즘 또 한참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일기장을 들여다보았더니요. 일기장 안에는 오로지 그런 사연으로 가득 차 있던걸요. 내가 오늘은 공을 찼는데 어떤 위치에서 공을 찼더니 친구가 이렇게 받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을 차면은 훨씬 우리 팀이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많은 내용들의 이야기가 일기장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성찰지능이 있습니다. 자기 성찰지능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종교 지도자라든가 그 다음에 상상을 할 수 있다든가 환상을 가질 수 있다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소유를 남기고 떠나신 그런 법정 스님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의 모습에서 자기 성찰지능이 높으신 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간 친화지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끔은요, 많이 배우거나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한 것과 상관없이요, 굉장히 많은 소득을 가지신 분들을 뵐 수 있습니다. 자동차 딜러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보험업계에서의 여왕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지요. 예, 그분들께서는 학습 능력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영어, 수학, 언어의 어떤 학습 능력과는 관계없는 그런 지능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많은 소득을 지켜보시면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거래를 시작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인간 친화 지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 수학 지능도 물론 하워드 가드너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수학을 잘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언어 지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개그맨들이나 개그우먼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배꼽 잡으면서 뒤로 넘어지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근데 또 한결같이 그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적은 어떠셨는지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고개를 떨구면서 씩 하고 웃으시죠. 아, 나 그런 거 별로 안 했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굉장히 성공한 인생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문학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언어를 통한 즐거움을 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네, 그 다음은 음악지능입니다. 제가 유치원에서 경험했던 아이 중에요. 3, 4월 달에 선생님이 많이 치시는 피아노 곡을 듣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 피아노 곡을 대신 쳐주겠다고 피아노 위에 앉더군요. 네, 음악 지능이라는 거는 순간 작곡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한 번 들은 노래를 굉장히 잘 다시 불러서 동네에 어떤 재롱동이가 됐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프로에서 많이 보시지요. 음악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노래에 대한 열정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이 앞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간지능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공간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갔던 길을 다시 잘 기억해낸다던가 아니면은 한 번 보았던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라든가 어떤 특징적인 사물에 대한 특징을 잘 기억해낼 수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공간지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친화지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조경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동물원에 가시면은요, 사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귀여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그 다음에 동물들을 훈련시키면서 행복한 직업 생활을 하시는 분을 많이 볼 수 있지요. 네, 이렇게 자연 친화지능까지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은 8가지 지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워드 가드너가 이야기한 8가지 지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 능력이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학급 반장을 하거나 회장을 하는 아이들은요, 오로지 문제를 잘 푸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요즘 어떤 아이들이 학급 회장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요즘은
언어, 수학, 외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아닙니다. 가끔 물어보면은 걔 노래 정말 잘해요, 아줌마. 걔는 정말 운동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팀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 친구는요, 굉장히 착해요. 우리랑 말을 하면은요,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를 해줘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신체 운동지능, 그 다음에 자기 성찰지능, 인간 친화지능, 그 다음에 논리 수학지능, 언어지능, 음악지능, 공간지능, 자연 친화지능, 이런 8가지의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중지능의 구성 요소에서 8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신체 운동지능입니다. 춤, 운동, 표정, 악기 연주를 잘하는 아이들요. 왜 우리에게 운동을 잘해서 기쁨을 주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그맨들 같은 경우에는 표정 연기를 정말 잘 해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성찰지능은 자신에 대한 이상이나 공상, 환상, 상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존경할 수 있는 자기 성찰에 대한 그런 지능이 높으신 분들 많이 접할 수 있었지요. 인간 친화지능은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알고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타인에 대한 어떤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그 정서지능과 인간 친화지능은 굉장히 유사한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의 우등생이 사회에서의 우등생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리 수학지능은 수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논리 명제, 굉장히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지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 지능이 높은 아이라고 생각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8가지 영역 중에 1개에 불과한 거지요. 네, 그 다음은 언어지능입니다. 언어지능은 우리가 개그맨들의 어떤 우스갯소리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문학작품이라든가 동시라든가 그 다음에 많은 유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서 언어지능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음악지능은 요즘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리듬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런 걸 잘해낼 수 있는 가수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작곡을 쉽게 하는 사람들, 악기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음악지능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공간지능은요, 평면과 입체의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갔던 길을 잘 안다든가, 약도를 잘 그릴 수 있다든가, 그 다음에 블록놀이를 하면서 평면으로 그려진 카드를 입체의 블록으로 잘 만들 수 있다라든가요. 자연 친화지능은요, 동식물하고 굉장히 친근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식물과 친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조경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물원에서의 조련사로 일한다거나 사육사로 일할 수 있다든가 그 다음에 수의사라든가 그런 분들께서는 자연 친화지능이 높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그 생각 중에서 우리 아이가 공을 잘 차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세상에서는요, 직장을 20번 이상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직장을 이동했을 때 아이가 과연 어떤 직업을 갖고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면요, 지금 말씀드린 이 8가지 지능 중에서 과연 우리 아이는 어떤 지능이 높은가, 어떤 지능의 강점 지능인가, 그 지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굉장히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나도 잘하는 게 있어요 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잘하는 거를 더 잘할 수 있는 아이로, 그래서 성공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네, 오늘은 다중지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아이가 다중지능 중에서 어떤 지능이 높은지 오늘부터 아이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